10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요. 오늘도 우리나라의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고영환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쌍십절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 그 북한 노동당 창건 70년이 된 건데 이거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우선 그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을 해온 이른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쏴야 그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는데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다가 아직 완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8.15 합의를 했잖아요.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 네. 그것도 북한에게는 압력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미국, 중국이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거야 하고 계속 경고를 했으니까 이것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 10일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인공위성이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메꾸려고 하는가 하면 대규모 정치 축제와 대규모 공연 이런 거로 메꾸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신무기는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쫙 이 열병식 할 때. 그러니까 우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아마 열병식이 될 건데 열병식이 규모가 중국이나 러시아, 올해 5월 달에 러시아에서 했고 9월 달에 중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전승 70주년 행사를. 올해 이제 자기네 이른바 당창건 70주년 행사에 규모는 지금 적어도 중국이 2, 3배 이상의 군인이 나간다. 그건 틀림없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직접 내보낼 보일 수 없으니까 핵무기를 상징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전번에처럼 핵배낭을 메고 나온 것처럼 그런 상징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건 역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나올지,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그 300mm 방사포라고 해서 휴전선에서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실험을 해왔거든요. 그런 무기들이 나올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근데요, 이번에 그 외빈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민망하게 되는 모양인데, 이게 뭐 꺼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해외 축하 사절단에 참가비를 갖고 와라. 니들 숙박비는 당신들이 갖고 오셔. 이런 얘기도 돌고 이제까지 있고.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있는 일이라고요. 외국 사절단을 초청을 하면서 체류비를 내고 체류비를 하루에 70유로씩 가져오라. 비행기 값도 너네가 가져오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북한이 이제까지 그런 걸 공짜로 했댔는데 경제난이 심각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약간 희망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북한의 사정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전 같으면 말입니다. 적어도 5명 정도의 아프리카 국가 수반, 그리고 러시아 군총 참모장 같은 고위급 인물들이 왔는데, 지금 같아서는 대통령은 한 명도 갈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부총리급도 몇 명이 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나머지 축하 사절단은 70유로씩 내고 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아니, 이게 사실 70유로, 그럼 중국 사절단도 70유로씩 갖고 가는 거겠네요. 뭐 그죠? 중국 사절단은 빼겠죠, 그래도. 자, 그리고요, 뭐 지금 노벨문학상 발표가 됐네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의 경호사고가 있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도? 어떻게 김정은에 대한 경호사고가 있을까요?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참가자들은 제2차 전국 청년미풍 선구자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혁명선열들처럼 당의 부름이라면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처럼 제가 고요한 수석 연구위원께 좀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주민에 파묻혀 있거든요. 예. 지금 사실 고수석 연구위원 뒤에 백에도 지금 인파에 파묻혀 있는 김정은이가 있는데 아니 뭐 김정은이가 대중정치인도 아니고 독재 국가에서 저렇게 한다라는 게 저게 사실은 저게 처음 있는 일이죠. 저 과거엔 없었죠, 저런 게. 김일성, 김정일 때 있을 수가 없고 저거 이제 전국 올해 5월 14일에 열린 뭐 전국 미풍 선구자 대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회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앉아 찍고 김정은이가 또 걸어가서 여기서 한번 찍고 그래서 여기 가서 찍고 이러는 건데 김정일이 김일성 있을 때는 행사 참가자들한테 수백 번 강조를 합니다. 절대로 자리 뜨지 말 것. 이건 수령님과 장군님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자리 뜨면 어쨌든 죽는다. 말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밖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밖에 없거든요. 김여정이가 지금 김정은의 1호 행사라고 하는 것을 주무를 하는 부부장인데 아마 애민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하려고 뭐 군중들이 확 나와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막으려 하지 말라. 그랬다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확 둘러싸이니까 지금 그 사진 보면 막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주변에 지금 군인들이 뺑 둘러서서 막았거든요. 이게 왁 하고 물리면 그 장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렇죠. 합니까? 그러니까 이 28살이거든요. 김여정이가. 김여정이가 한 측면만 바라보고 애민 이미지를 강조하라고 그러다가 오빠를 죽일 뻔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그런 행사를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벌써 총살됐겠지만 자기 여동생이 한 거니까 결국은 그냥 넘어갔고 대신에 그래서 그 선전의 귀재라고 하는 김기남 비서가 다시 컴백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남 비서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나오질 않았어요. 김기남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겟벨스라고 하거든요. 그 나치 독일의 선전상했던 겟벨스라고 딱 그 사람이 김과 가문의 이미지를 이제까지 만들어 왔는데 그 사람이 자리에 밀려나가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이 사고 때문에 다시 아무래도 관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시 온 거죠.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쳐내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자기 친여동생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아니 뭐 기타로도 맞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때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연주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서 연주를 하다가 기타에 맞을 뻔했다. 확 그냥 밀려드니까 그런 사고가 생길 뻔했죠. 아무래도 또 김정은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기남이 재등장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재등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마원춘인데요. 자, 마원춘의 등장 장면 직접 한번 보시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 지역에 1,300여 세대의 단층 살림집들이 절비하게 일떠서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텔레비전과 의봉류, 경질 유리그릇, 식료품은 물론 성냥과 위생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활 필수품을 보내주셨으며 여러분 마원춘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마원춘이 그러니까 일종의 테크노크라트죠. 그러니까 기술자죠. 설계 전문가인데 김정일 때 서기실 부부장으로 올라왔고 김정일의 많은 집들을 특각들을 저 사람이 져줬어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 또 들어와서 워낙 설계를 잘하니까 김정은의 1억 파운드짜리 집도 저 사람이 설계를 해서 집을 져줬는데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지난해 4월 달에 김정은이가 평양 국제 비행장을 갔는데 이게 중국식을 닮았다고 화를 내요. 비행장이 대국을 닮았다. 이거 없애버려라. 우리 식으로 하라. 그래서 책임을 지고 마원춘이가 숙청이 됩니다. 그래서 양강도 풍서군이라고 하는 거기에 농장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좀 잘못 알려져가지고
뭐 죽었다 그런 소문이 났는데 그건 아마 주민들 속에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죽었다는 소문이 잘못 난 것 같고 그래서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오긴 왔는데 그전엔 별 2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별 1알로 확인이 됐고. 아, 그 김정은이 주특기 아닙니까? 뗐다 붙였다는 거. 주특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공항 잘 아니 근데 설계도도 다 위에 올리고 그랬을 자기가 텐데. 다 보고를 그 봤는데 승인을 했으니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가서 봤는데 딱 어느 중국 모습을 딱 떠올리고 이거 누가 한 거야?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농장원으로 군복 벗겨서 나갔던 사람인데 암만 해도 미래과학자 거리도 그렇고 딴 데 돌아다니며 보니까 너무 아쉽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집도 져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특이하게 불러올린 거로. 근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탄 기분으로 말해요. 모든 간부들이 김정은 주위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이렇게 그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뭐 내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예. 견장이라고 하는 계급장은 자존심 아닙니까? 그 별을 오늘 뗐다가 다음날 줬다, 다음날 다시 2알 뗐다가 1알 줬다 이러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 속에 저 사람은 우리가 같이 무릎을 대고 죽을 만한 그런 주군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군하고 신하 사이 관계가 조금 그림이 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거죠. 예. 자, 다음 주제 저희가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대사급 외교관이셨으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북한이 국제 김일성상이라는 게 그거 고 의원님께서도 북한에 계실 때 있었죠. 제가 나온 다음에 1993년도에 나온 다음에 생긴 김일성 국제상이라는 게 세워졌는데 네. 김일성 국제상이라는 게 주체 사상을 확산하는데 이바지한 국가 수반한테 준다. 그렇게 된 건데 네. 지금까지 탄 게 2사람입니다. 네. 노로돔 시아노코 캄보디아 캄보디아 국왕하고 샘 누저머라고 나미비아 대통령이 그걸 탔는데 네. 문제는 요에리 무세베니라는 우간다 대통령한테 지난해 저 상을 수여를 했는데 네. 무세베니 대통령이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세베니 대통령하고 요거 시간이 뭐 조금 없어도 제가 아니요,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세요. 충분합니다. 그 무세베니 대통령이라는 사람 전에 했던 사람이 밀턴 오버테 대통령이라고 김일성하고 친했던 대통령인데 무세베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디아민 다음 정도 되는 모양이죠. 다음 되는 대통령인데 무세베니가 반군을 이끌고 수도로 올 때 밀턴 오버테 대통령이 급하니까 김일성한테 군사고문단을 달라. 그래서 북한 군사고문단이 가서 북한 포병을 가지고 짓뭉개버립니다. 그 무세베니 대통령이 반란군을. 그래서 무세베니 동지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자기가 밀턴 오버테 대통령을 물리치고 집권을 해보고 보니까 무기가 몽땅 북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한테 다시 잘못했다 할까? 무기를 다시 보내주고 포탄도 다시 보내두고 군사고문단 다시 보내라. 그래서 다시 보내와서 이제까지 관계를 좀 유지해 왔는데 속마음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 동지들이 죽었다. 당신 내가 쏜 포에. 그런데 이번에 안 타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간다가 영국 식민지 됐던 나라 아닙니까? 북한하고 친하다 그러면 그럼 북한하고 지원해봐서 경제 개발해봐요. 이런 그러니까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뭐 자기 고모부까지 쏴 죽이는 사람하고 글쎄요. 친하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러는데 더 웃기는 건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대통령부에 가서 이거 큰 상도 아니고 별로 큰 의미도 없고 부담도 없는 거니까 비참한 거죠. 제발 좀 한번 받아주세요. 자기는 이거 빨리 북한에서 외교부에서 빨리 주라 그러는데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고 큰 거 아닌데 제발 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 우간다 대통령은 뭐 들어가서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는 아마 불려 들어가서 숙청당하겠죠. 또 숙청당하겠죠. 근데 뭐 우간다를 끝까지 거부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간다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간다 대통령 갖다 총살할 수는 없는 글쎄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까지 뭐 가가지고 뭐를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근데 이게 참 국제적 망신은 엄청난 망신이에요. 그렇죠. 망신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렇게 뭐 주체상을 확산시킨다 그러면서 막 아프리카 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줘서 그래도 유지해 왔는데 그래도 손주가 그래서 빨리 김일성상 빨리 주라. 그래서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받아야 될 사람이 국제적인 눈치를 보니까 받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 사람 그 할아버지 네. 아버지한테 자기네 친구들이 죽었으니까 이런 묘한 감정들이 다 합쳐져서 나 안 받겠습니다. 참. 어쨌든 북한은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10월 10일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